한비광에게서 활용도만 뺐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도월천이었지만 한비광이 활용도 없이도 활용의 기운으로 공격을 막아낸 뒤 이미 자신의 몸에는 활용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하자 생각지 못한 기보각성 경지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비광은 자신이 도월천을 단숨에 해치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널 벌하실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하였고, 그 순간 주군을 맞이하는 흑풍회의 함성과 함께 전장에 천마신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비무대회 사건 이후 첫 대면으로 그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낸 한비광으로부터 이전과는 다른 예를 갖춘 인사를 받은 천마신군은 이어서 도월천도 인사를 올리려 하자 도월천의 인사는 듣지 않고 바로 자신의 말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을 한 일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도월천이 오히려 말대꾸를 하려 들자 그 순간 천마신군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도월천을 자신 앞에 무릎 꿇렸고, 일순간에 도월천이 기운에 눌려 제압당하자 이를 보고 있던 전장의 인원들은 물론 자아마신마저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천마신군의 말에 도월천은 과거 정파에 의해 가족들을 잃었던 일과 그때 천마신군이 약속한 천하일통에 대해 말했고, 도월천의 말을 들은 정파들이 분개하였으나 도제가 정파들을 강력하게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번화가 끝나게 됩니다. 지난 화까지 한비광이 예상과 다르게 대결에서 도월천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압도하지 못한 게 아니라 대신 벌하실 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단숨에 해치우지 않았을 뿐이라는 한비광의 발언과 활용도 없이도 활용의 기운을 사용하는 한비광의 기보각성 경지에 놀라는 도월천의 모습은 현재 한비광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무공의 기초조차 습득하지 못했던 비무대회 사건 때 이후로 이제는 크게 성장한 한비광이 신지에서 천마신군과 재회하게 되었는데, 천마신군은 정파의 거망과 함께 전무림 최강자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과거 자아마신을 쓰러뜨렸던 포문걸의 무기인 활용도의 주인이었으며, 현재 자아마신이 육체를 빼앗은 한상우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 보이는 발언을 하는 등 자아마신과 신지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자아마신에게 가장 위협이 될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도월천이 천하일통에 대한 천마신군과의 약속을 꺼내게 되었는데, 최근까지도 극심한 대립을 이루던 사파와 정파가 신지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 무린맹을 맺게 되긴 하였지만 결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완전히 해소하고 동맹을 한 것은 아니며, 이전에도 사파의 대표 세력인 흑풍회조차 어떤 규율이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닌 사파의 특성상 전장에 있는 사파 인원들의 협조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의 이 둘의 대화는 무린맹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번 말을 바꿔왔던 도월천이 이번에는 천하일통을 중단한 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들었는데, 무림이 피와 혼돈에 신음하게 되기를 바라던 도월천의 모습과 천마신군의 신물인 활용도 상대법을 연구했다던 도월천의 말은 최종 목적이 정파 정벌이라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도월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 도월천에게 1월 수령륜의 핵을 내줬던 자아마신은 과연 어떤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 다음 화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